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전까지 오늘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늦잠 잤거든요. 자고 있는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와서 그 소리가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 나는 20살에 나를 가장 존중한다. 어제 읽었던 거 수수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그래서 옷차림도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그 무의식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완전히 아는 거,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 믿으려고 하는 거는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서울숲 갤러리아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앞으로는 옷차림에 좀 많이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삶이 근데 이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이 시간이 한 지난 3-4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그 3-4년 동안 진짜 거의 매일 독서하고 독서노트하고 나와 대화하고 운동하고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가고 또 뭐 코로나 있을 때는 학교 또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닌 시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게 조금 내일부터 이번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데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 항상 이하윤님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게 해라. 왜냐면 애쓰는 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부자로 성장하는 기본 원리 3가지는 그거일 것 같아요. 독서, 운동, 명상, 마음 챙김. 이거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완전히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체득이 말씀하시는 거고,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운동 하루 3분 명상의 힘. 저는 명상을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운동할 때 저는 명상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짜 운동할 때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내 시야에 담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저의 근육과 음악에만 몰입해서 하거든요. 그때 정말 좀 뭔가 그렇게 몰입해서 운동을 할 때, 그 몰입해서 근육 운동을 할 때 제3자가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게 있는데, 명상이 어떨지 제가 한번 명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명상,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왜 명상은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명상을 몇 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상을 몇 번 시도했었는데 그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멍하니 하다기보다는 나와의 대화가 또 명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와 대화를 하니까 글을 글로도 쓰고, 그리고 또 음성 파일로 남기니까 그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기 전에 또 말이 오늘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부자로 성공하는 근본 원리 3가지. 자,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자님은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한다. 오늘 기분 어때? 잠은 잘 잤어? 이런 것들 말고 critical thinking 같은 거, 질문하는 거,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닐까? 한번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다. 변화, 개선 성장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알기 위해서라고도 대답했어요, 저도. 내가 너무 억지로 맞추는 건가? 어쨌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 했던 거 다 나왔어요. 개선, 변화, 성장, 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당다시.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 제가 영상에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당다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거? 나는 어떤 질문을 하지? 편지 쓸 때 오늘 기분 어때? 뭐 하고 싶어? 잠은 잘 잤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너가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뭘 잘한 것 같아? 뭘 못한 것 같아? 배운 점은 뭘까? 너무 많네요. 오늘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니? 뭘 감사하고 싶니? 이런 다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다시는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내가 매일 오늘도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나를 좀 더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매일 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오늘 또 이 질문을 나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조금 더, 어제보다 더, 조금만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성장이겠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이렇게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말로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질문을 해봤을 때 다른 답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더 명확한 답, 더 깊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이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되게 궁금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이현이?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치관, 생각, 상식들, 이런 상식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멀어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면 처음에 시작한 건 운동이었고, 처음 운동을 먼저 시작했나요, 진짜로. 그래서 한 2년 만에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5년 계속 하고 있죠. 그때 완전히 내가 원하는 몸을 예술처럼 이렇게 내가 정말 조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날 생각하고 보니까 감동스럽네요.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몸을 만들었고 했을 때도 이미 대중과 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막 운동을 할 때는 나는 나만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니까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조금 대중과는 조금 멀어져 있는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 매일 운동을 했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했고, 원하는 몸을 만들어냈고, 그 목표점에 달성을 했고, 그때 그걸 한번 느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코로나가 저에게는 뭔가 행운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제 책을 사게 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는 24시간이었으면 거의 매일매일 막 한 최소 12시간씩은 하루에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시간씩 책을 읽을 때 그때는 그냥 다독을 했고 그냥 입으로 읽기만 했거든요. 어떤 내 생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생각이 나올 것도 없고 쓸 것이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제 의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딱 어느 순간 뭔가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내 의견도 말하고 싶고, 또 저자에 대해서 배운 점도 얘기하고 싶고, 내 경험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막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좀 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또 맞춰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또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중과 많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심리학 책을 읽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투자책을 읽으면서도 대중과 많이 조금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투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뭐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하는 거, 이런 기분, 내 마음 자체, 감정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숫자로만 하면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인내심, 복리, 이런 거, 장기 투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대중하고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처음에 그래서 책을 한 읽었을 때 한 1년 동안은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필라테스 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거나 해도 뭐 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제가 침묵 훈련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 아는 자는 말이었고 말하는 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과 내가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항상 이걸 좀 생각하게 되면서 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그 침묵 훈련을 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가 통제하지를 못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침묵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딱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그 실력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네요. 그쵸?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제가 지금 지난 5년 동안의 여러 경험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5년 전, 운동하기 전으로 하면은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6, 7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책 읽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5년, 6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시작할 때는 완전한 대중이었었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중과 좀 멀어졌고, 그 생활이 달라지는 거, 운동 하나로 생활 패턴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 네, 이렇게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28년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인생 질문입니다. 20살 때부터 이걸 던지셨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걸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하영님이 이게 뭐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정말 다른 게, 저는 약간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사람들과 다른가? 좀 나는 너무 고립됐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 혼자만의 이 고독의 순간,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 왜냐면은 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집단으로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때 조금 약간 불안한 감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때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릇이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진짜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독서노트를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물이 나니 간만 흘렸네. 네,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했다. 아, 다름을 추구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이 시작은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나와의 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의 대화를 하고 느끼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뿐이지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통해서 다름을 추구하셨다고 해요. 나는 그런 대중과 다른가? 다름을 추구했다. 저는 다름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름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달라져 있었어요.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지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나 자꾸 함부로 어떤 그 대화 주제가 나오면 막 나의 생각을 막 책에서 읽은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됐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 저분과 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스스로 어느 순간 좀 침묵 훈련을 한 것도 있지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침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의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쵸? 상식으로부터 자유, 여러 가지 상식으로부터 자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트레이너에게 받은 그 지식을 그대로 실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고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제 방식대로 운동의 루틴이라던가 세트라던가 방향 자체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매일 바뀌어요. 식단도 매일 바뀌고 그 다음에 운동 스케줄이라던가 루틴도 매일 바뀌어요. 컨디션에 따라. 그래서 근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 몸은 태어난 내 몸에 어떤 특질이 있는데 내 몸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근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에게 맞는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집중도가 떨어지지? 30분 되었나? 이거는 거의 알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데요? 24분, 맞아요. 저 집중도가 25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상식이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맞아요. 내 생각은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 세상에 적합한 나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 또 아닌 것이 많죠. 그냥 사회나 미디어나 권력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내가 정말 한 가지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책을 처음에 다독할 때 한 2년까지는 그냥 다 읽었거든요. 그대로 흡수를 했는데 한 3년부터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존경하는 철학자이지만 또 나와 생각이 다른 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은 아닌데 뭐죠? 비평도 아닌데 그 한글을 잘 모르겠어요. 비난은 아니고 그 뭐가 다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일지라도 그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과거의 우리 아이린님한테. 그래서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정말 다른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운동하고 내면을 다지는 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거의 이제 사람과의 접촉점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필라테스 할 때 수업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다 이렇게 깊은 관계는 안 했었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간관계가 사실은 다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일상이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진짜 지난 5년 동안 그거밖에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하고 책 읽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나에게 편지 쓰고 집 청소하고 운동하고 운동해서 오고 집에 오고 매일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어떤 한 번씩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이 생활을 다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운동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매일 책을 읽는 것도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나는 그 일들을 할 때 한 번도 고통스럽거나 나를 이렇게 막 억지로 푸시하지 않았던 압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압박을 했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조금 압박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아팠나? 엄청 아픈 날이었는데 엄청 아팠는데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감정적으로 되게 막 갑자기 짜증감이 올라오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루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 줄이라도 남기자 이래서 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한 줄이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조금 압박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병원이나 어디 관리하러 갈 때 그 예약 있으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신없이 그 루틴을 하고 일단은 갔거든요. 하나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날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날은 루틴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볍게 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그 습관이 다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날 슬럼프가 와서 일주일 쉬어도 일주일 쉬고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그또 루틴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결국 이 한 문장이 이렇게 질문할 게 많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말할 게 많아.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정말 많이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난 5년에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 솔직히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름이 많아질수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습관이 나 습관 얘기했었는데 습관 말씀하세요. 습관이 집단화될 때 그것을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대중은 관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습 속에서 대중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대중은 원그당, 원래 그냥 당연 의 당원이 되어서 철저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위자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인 양 아무 이유도 없이 따르고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그래,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 이 세상에 당연히 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나요. 모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한 건 없다. 감사해야 된다. 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그래, 그냥 그래, 원래 그래,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 내가 이 말을 쓴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이 아니야. 저 과거를 생각하면 막 고등학생 때 그때 원래 그냥 그래 이거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절로 안 쓰여진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맞다. 신기하다. 그래서 대중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당연함을 다시 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원근왕에 세뇌된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서입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근왕을 탈퇴하고 대중과 멀어져야 합니다. 대중과 멀어짐 속에서 비로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갈 때 부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네. 그러면 1차적인 독서는 사실 진짜 내용은 몇 문단 되지도 않는데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오늘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고요.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